이번 시간에는 C 언어의 유동 타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형 타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도라는 것이 기본형에서 파생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도형 타입으로 뭔가를 선언할 때는 항상 이 기본형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그 분류를 한번 봐보면 일단 배열이라는 게 있고, 마찬가지로 구조체라는 게 있고, 또 세 번째로 C 언어의 꽃이라고도 부르지만 굉장히 어려운 포인터 타입이 있습니다. 포인터.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유도형 외에도 사용자가 직접 정의하는 정의형, 사용자 정의형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걸로 논리형이라는 타입이 있어요. 논리형. 이 논리형은 사용자 정의형으로 정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논리형이라는 타입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형으로 선언한 것들은 크기가 크지만 논리형은 실제 수와 폴스, 그러니까 참과 거짓말을 값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큰 타입을 큰 사이즈가 필요하지가 않죠. 그래서 1바이트의 논리형 타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불이라고 쓰죠. 불, 소문자로 불 타입이 있어요. 차분하게 배열 타입과 구조체, 그 다음에 포인터, 사용자 정의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본 문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열입니다. 배열. 배열은 영어로 array라고 하죠. array. 이것은 동일한 기본형을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합. 그래서 우리가 기본형 타입이 동일하지만 여러 개를 동시에 선언해야 되는 경우, 그럴 때 배열이라는 것을 이용하겠죠. 그래서 실제 사용법은 타입을 쓰고, 이 타입은 기본형 타입을 의미해요. 배열의 이름, 배열명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대괄호로 크기를 넣게 되죠. 근데 이 크기는 콤마가 아닙니다. 이렇게 크기를 넣게 됩니다. 크기. 이렇게 계속해서 넣을 수 있어요. 세미콜론으로 마칩니다. 실제 사용 예제를 한번 보면 이와 같이 쓰죠. int라는 정수형의 array라는 이름의 배열을 5개만 잡아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메모리상에 개념적으로 이와 같이 array 0부터 1, 2, 3, 4의 형태로 메모리에 잡히게 됩니다. 요거 하나는 정수형이니까 4바이트겠죠. 마찬가지로 4, 4, 4, 4,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총 20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첨자라고 부릅니다. 첨자. 자, 첨자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공간을 5개를 잡지만 실제 시작 첨자는 어떻게 되죠? 0번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0번부터 4번까지 해서 5개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조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는 스트럭트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스트럭트라는 스트럭처죠. 근데 스트럭처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배열과 거의 유사하지만 배열과 차이점이란 거는 뭐냐면, 배열은 아까 동일한 타입의 집합이라고 그랬죠. 근데 구조체는 서로 다른 유형의 타입들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유형의 타입들을 선언하고 싶을 때는 다른 유형의 타입들을 집합으로 한 번에 선언하고 싶을 때는 구조체라는 걸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체는 기본형뿐만이 아니라 배열도 포함할 수 있고 포인터도 포함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할 수가 있게 돼요. 물론 기본형인 int, 더블 이런 타입들도 다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것의 문법은 이제 문법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문법은 스트럭트라는 키워드를 쓰시고 거기에 이와 같이 중괄호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멤버 목록들을 작성을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변수명을 작성해서 선언을 합니다.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뭘 갖고 있냐면 이름이란 거, 그 다음에 나이, 그 다음에 키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름은 문자니까 문자열이죠. 그래서 뭔가 배열로 선언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나이는 숫자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는 1, 2, 3, 4로 칠 수 있으니까 정수로 해주면 되고, 키는 저희가 185점 하고 소수점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은 더블형으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키워드 스트럭트를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중괄호를 넣고 아까 말했던 친구라는 변수명으로 선언하기 때문에 프렌드라는 변수명을 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안에 멤버 목록들을 쓰는 거죠. 이 안에 멤버 목록들을 쓰는데 제일 처음에 배열로 이름을 선언하기 때문에 캐릭터, 그 다음에 name, 그 다음에 열자 정도 넘어가지 않겠죠. 이름은 열자. 두 번째는 나이니까 나이는 정수형으로 int age 선언하고 마지막으로 키는 더블형으로 선언하기로 했죠. 더블형 타입으로 선언하고 하이라고 하이트로 선언을 합니다. 키 이렇게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타입의 변수들을 하나의 타입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이런 형태를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스트럭처. 자, 세 번째로는 C에서 매우 어렵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매우 강력한 포인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에 대한 예제는 나중에 계속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은 개념적인 것만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포인터는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특수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변수들은 값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거는 값을 갖지 않고 저 주소를 갖고 있다는 거.
주소를 갖고 있는 특수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는 보통 이와 같은 별표를 갖고 포인터를 표시를 하게 되고, 이것의 의미는 포인터를 선언할 때는 포인터를 나타내는 뭐 키워드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복잡한 내용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앰퍼샌드는 번지입니다. 번지, 메모리의 번지, 변수가 가지는 번지라고는 의미를 갖고 있는 키워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타입을 선언을 하고 인트형으로 포인트를 하나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포인트 파이라는 포인터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정수로 num이라는 정수를 선언을 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정수에다가 제가 629라는 값을 집어넣었다고 가정을 하게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 정수는 값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포인터에다가 이와 같이 num이라는 소문자입니다. num이라는 정수의 주소를 할당을 하게 되죠. 주소를 할당한다는 거예요. 포인터는 주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값을 할당할 수 없고 주소를 할당합니다. 주소를 할당하면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주소의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봐보자면, 만약에 num이라는 변수가 이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언한 파이라는 포인터 변수는 이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num의 이 주소의 num의 라는 변수 주소는 1, 2, 3, 4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이 값을 누가 갖고 있을까요? 자, 파이가 갖게 되죠. 1, 2, 3, 4. 그래서 이와 같이 가리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629가 되죠. 파이는 1, 2, 3, 4를 갖고 있고, 그 1, 2, 3, 4가 num의 주소가 되니까 값은 629라는 값을 최종적으로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굳이 이 값을 직접 갖지 않고 이걸 주소를 갖고 있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주소를 가지면 그만큼 유연해지죠. 왜냐하면 값을 건드리지 않고 주소만을 가리킴으로써 훨씬 유연하게 메모리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포인터가 주소를 가리키다 보면 직접 주소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메모리를 직접 메모리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강력하게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인터에 대한 예제는 좀 더 복잡한 예제들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나중에 또 다시 포인터를 다루게 되니까 그때 좀 더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 수업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정의형, 말 그대로 유저가 새롭게 define 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타입을 만들어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키워드는 type define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타입을 정의하고
타입의 이름을 작성하는 형태로 사용자 define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efine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ype define int 그 다음에 정수라고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세미콜론이에요. 세미콜론입니다. 자, int라는 정수형 기본 타입을 뭘로 써버려요? 정수라는 타입으로 앞으로 쓰겠다.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타입 디파인 해놓고 나면 정수 예를 들어서 num 이라고 선언을 하면 얘는 사실은 정수라고 썼지만 뭐라고요? int라는 타입이 된다라는 얘기죠. 또 하나 type define 우리가 배웠던 enum 타입을 한번 써볼까요? enum 타입 그 다음에 through false 그리고 불명이라는 논리 타입을 하나 선언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우리 아까 이게 변수명이었죠. 이게 이제 타입명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A 이렇게 선언해서 사용하면 이 A는 값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이거 두 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태그로 쓴다고 했는데 이와 같이 타입 디파이너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예제를 봐보면 int ar int array int 10 이렇게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뭔 의미 날까요? 이게 배열이죠. 배열인데 이 배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type define 배열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struct 구조체도 선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int a 더블 b라고 선언하고 이름을 mist 하게 되면 이것이 타입이 되게 됩니다. 타입이 마찬가지로 포인터도 타입으로 선언할 수가 있죠. 사용하는 방법들은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니까 훨씬 강력해요. 근데 실제 이게 프로그램 하다 보면 꽤 많은 타입 디파인들을 써요. 좀 큰 프로그램에서는.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형만 가지고서는 실세계의 어떤 여러 가지 타입들을 다 선언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들은 기본 타입으로 선언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혼선이 오죠. 그래서 그런 혼선들을 조금 피하고 좀 더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타입 디파인을 통해서 타입들을 정의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거니까 지금은 의미론적으로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